커피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입니다. 네, 바로 ECX 2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2편을 시작하면 1편을 먼저 보고 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1편을 안 보고 오셔도 2편을 이해하실 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굳이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은 1편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Q등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에 ECX가 생긴 이유에는 생두를 수출하기 위해서 보통 ECX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요. 생두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파치먼트 상태로 보내게 됩니다. 네, 파치먼트 보통 알고 계시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속껍질이 있는 상태로 보내는 건데, 이 속껍질, 이 파치먼트만 제거하면 바로 생두를 얻게 되는 그런 상태의 생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ECX가 그 파치먼트를 벗기고 생두를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를 할 때 외관 점수가 40% 들어가고요. 커핑을 통한 품질 점수가 60%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첫 테스트 때 G1서부터 G9까지 9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G등급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등급이랑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G등급은 CQIC에서 정하는 수출 등급이라고 해서 이런 복잡한 방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점수의 개수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ECX에서 G1, G2 등급을 받은 거하고 G3 중에 일부, 그러니까 외관 점수 말고 품질 점수에서 좀 높게 점수를 받은 그 생두를 다시 2차 테스트를 합니다. 이 2차 테스트를 할 때는 SCA 기준의 커핑으로 점수를 매기는데요. 그렇게 해서 85점 이상 받으면 Q1, 80점 이상은 Q2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게 커핑 기준이 SCA 기준이다 보니까 80점 이상은 스페셜티라고 부르잖아요, SCA에서. 그러니까 Q2 등급 이상서부터는 충분히 스페셜티라고 부를만 한 그런 생두죠. 그런데 이게 이대로 등급을 딱 매겨서 우리한테 오면 좋지만 Q1, Q2 등급, 그런 생두 등급 본 적 없으시죠?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CQIC에서 수출 등급을 다시 한번 매깁니다. CQIC에서는 300g당 결점수의 개수를 체크한 다음에 G1서부터 GA까지 등급을 나누게 되고요. G4 이상만 수출할 수 있고요. G4 미만은 전부 다 자국 내에서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걸 딱 들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품목이 생각났어요. 바로 송이버섯하고 명랑젓이요. 이거는 상등품은 전부 다 수출하고 우리는 하등품만 먹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3 이하는 지역명만 붙여서 커머셜급으로 판매하게 되고요. Q2 이상서부터는 마을 이름까지 표기한 다음에 스페셜티급으로 판매하는 거죠. 잠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흔히 하는 걸로 예를 들어 볼 건데,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에티오피아 나라, 예가체프 지역, 이렇게 두 가지만 써 있는 거는 커머셜급이고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아리차, 이렇게 에티오피아 나라, 예가체프 지역, 아리차 마을 이름, 이렇게 마을 이름까지 있는 거는 스페셜티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겠죠. 어딜 가나 문제점은 항상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일단 아까 점수 내는 방식 한번 다시 보실게요. 외관 점수 40%, 품질 점수 60%라고 하는데 이상이 없어 보이시죠? 그런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외관 점수가 40%, 이거 엄청 높지 않나요? 맛과 향이 나쁘더라도 일단 외관만 멀쩡하고 깨끗하고 이쁘면 100점 만점 중에 40점은 먹고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되니까 Q1보다 Q2가 맛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부정부패를 심하게 합니다. 부정부패라는 게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전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콕 집어서 이게 한계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좀 더 심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ECX 방법이 지금 현재 스페셜티 시장이랑은 안 맞아요. ECX에서는 사실 농장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농장, 농부명을 전부 다 비공개 처리하고 그냥 공평하게 마을 단위나 지역 단위로 이렇게 모아서 판매를 하고 분류를 하는 건데, 이게 스페셜티 시장이랑 안 맞는다는 거죠. 요즘 스페셜티 시장을 보면 농부하고 농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품종까지 정확하게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이 생두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게 무슨 품종인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 농부들이 크게 노력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적당한 경쟁이 있으면 서로 발전도 해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봤자 뭐 자기의 농장이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좀 적당히 하고 적당한 가격에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도 에티오피아가 한계점을 인정하고 ECX가 만들어졌듯이 이제 또 한 번 이 한계점을 인정하고 ECX에서 더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자본도 많이 투자해서 점점 리빌딩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가 트렌드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ECX였는데요. ECX 사실 모르셔도 무방해요. 이거 안다고 뭐 좋은 것도 없고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 살림살이가 편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꼭 다뤄보고 싶었던 이유는 이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왔다. 이걸 알면 우리가 좀 더 커피에 대하는 자세도 좀 진지해지고 그리고 또 커피 종사자라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커피 종사자들이 전부 다 그냥 단순하게 커피만 뽑아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커피 역사를 알고 문화를 안 다음에 어떠한 한계점이 있고 우리가 팔고 있는 커피 뒷면의 세계를 알아서 좀 더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그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걸 알아서 서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좀 너무 많이 지나쳤나? 네, 아무튼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